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또 새로운 단원 25단원 수학의 이제 하편도 거의 이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내용의 이제 좀 구체적인 형태들을 배우는데 함수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함수가 있으면 지난 24단원 진짜 함수의 정의,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이런 거야. 함수 자체를 배웠어요. 함수의 정의, 정의역, 치역,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제 이 함수 중에서 중학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독특한 형태를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우는 합성함수와 그 역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예요. 역함수나 합성함수도 여기는 이 함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합성함수, 역함수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니크한 내용이고요. 고3 수능, 미적분까지 통합해가지고 이 형태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야. 뭐 이과는 역함수를 가지고 막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문과 수험생들은 보통 합성함수, 역함수 관련해가지고 미분을 하진 않아. 근데 합성함수, 역함수와 관련된 새로운 정의를 해석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 함수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다항함수,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 유리함수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부르거든요.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실제로 함수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아예 배우는 겁니다. 이게 고교 과정에서 이제 끝이고요. 요게 나중에 미적분을 넘어가서 미적분의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다항함수가 이제 차수가 3차, 4차 이상인 고차 그래프를 집중적으로 배우고요. 이과 수험생들이 나중에 미적분 배우고 나면은 무리함수, 유리함수를 갖다가 확장한 형태들,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 이제 미적분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서 실제로 고등과정의 함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고등과정의 함수의 출발이 요 단원이었다고 치면은 이제 말했지만 고등과정의 유니크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25단원 전체가 새로울 겁니다. 미리 선행했던 학생들이 아니라 하면 여기 새로울 건데 그게 새로우니까 어색한 거야. 항상 공부 이런 것 같아. 새로우면 어색해. 어색하면 어렵게 느껴져.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새로우니까 어색하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낯선 사람 처음 만나면은 어색하잖아. 말도 잘 못하겠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주 만나고 그게 뭐 학교 친구들이건 뭐 선생님 같은 경우 직장 동료들이건 자주 만나고 두 번, 세 번, N번, N+1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거든요. 똑같습니다. 합성함수, 역함수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간단한 개념인데 어색해. 그 어색함을 여러분이 자연스러움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자신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이제 구체적인 함수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합성함수, 역함수는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반면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이 구체적 함수의 특징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해를 토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아, 다항함수 이렇게 생겼어. 이런 특징이야. 이제 수학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학 공부의 마무리 단계는 보통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수학 실력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하고 반복하면서 이걸 갖다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고 일단 이 정석교육 처음 공부할 때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력 정수책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율이 한 반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태어나서 처음 실력 정석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해. 수학 상편, 하편. 그런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편 공부하고 또는 다른 교재로 선행을 먼저 한두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실력성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도 학창시절에 태어나서 처음 봤던 수학책이 실력 정석이었어. 고등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학생들이 현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처음 공부했다고 선생님이 막 자세하게 처음 본 학생들 알려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초만 공부가 끝나지는 절대 않습니다. 정석교재의 모든 문제를 같이 푸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도 이제 참고하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은 합성함수만 할 겁니다. 왜냐면 합성함수가 처음 공부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런 그림 보입니까? 여러분 교재 지금 174페이지입니까? 뭐 이런 그림인 거야. 이래서 합성함수란 게 있다. 근데 이런 거지. 합성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합성.
느낌이 뭡니까? 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이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합성, 수 같은 경우 합성수, 그치? 소수, 합성수. 합성수는 어떤 소수인 숫자들의 곱으로 이루어져서 합성수입니다. 뭐 6 같은 숫자들, 합성수. 합성함수, 합성함수. 영어로 지금 합성명사가 있나? 집합명사? 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합성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합성함수가 뭐냐면요. 요걸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한번 생각해봐. 이게 정의역이고 치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어떤 원소가 있어요. 근데 그 원소가 이렇게 y에 대응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x만, 이거 혹시 곡선으로 하면 헷갈리니까, 직선이랑 직선? 같은 말이야. 곡선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뭐, x만 이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대응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 요 형태를 우리가 함수 f라고 부르면 이걸 표현한 수학식이 f라는 함수는 x를 y에 대응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또는 이 y라고 하는 원소를 y라고 하는 것을 fx, x를 함수 f에 의해서 대응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앞에 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y에서 z로 가는 또 새로운 함수 하나를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가 지금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이 y의 원소도 쭉 있고요. z의 원소도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뭐 z도 있고 뭐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뭐냐면 y에서 z로 가는 이런 함수를 쌤이 새로운 함수인 g라고 놓겠습니다. f라고 놓는 이유는 펑션, 함수가 펑션의 약자이기 때문에 이걸 f라고 놓는데 이걸 그 다음에 뒤에 g라고 쓰는 이유는 알파벳 순서가 f, g, 그 다음은 뭐 h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수학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시고 이게 마찬가지지. 이게 y도 z에 대응되고 또 이거는 뭐 어디 대응되고 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거 없는 거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우리가 y와 z의 대응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함수 g에 의해서 y라고 하는 원소가 z에 대응됩니다. 뭐 집합으로 쓰셔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야? z는 g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세 개를 동시에 보면 이런 거야. x라고 하는 원소가 f에 의해서 y로 가죠. 그리고 y라고 하는 원소가 다시 한번 z라고 하는 이런 변환에 의해서 z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 중간 다리를 빼고요. x를 한 번에 z로 대응 한번 시켜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거지. x가 y랑 관계가 있어. 맞니?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 y도 z랑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x와 z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럴 수가 있잖아. 봐봐, 이런 거. 나랑 너랑 친구야. 나랑 여러분 친구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여러분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 어떤 친구가 있어. 그러면 나랑 그 관계는 무슨 관계야? 이런 게 궁금할 수 있단 말이야. 수학적으로 이런 느낌인 거야. 나랑 얘랑 친구고 얘랑 친구인데 그럼 나랑 얘랑 무슨 관계지? 얘 없이 나랑 얘랑 독립적으로 봤을 때도 관계가 있을까를 따지는 게 바로 합성함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y가 지금 빠지고 싶은 거야. 대학 가면은 미팅을 해. 소개팅을 합니다. 고등학생들도 좀 한 애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대학 과정 가서 이제 미팅을 하면은 이런 거지. 소개팅 주선자. 나랑 얘랑 소개를 아는 사이야. 얘랑 아는 사이야. 그래서 이제 셋이 만나서 얘가 빠지고 얘랑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 봤더니 이게 결국엔 이런 거지. 이런 관계가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옮겨 써볼게요. 보세요. y는 fx랑 관계가 있고 z는 gy라는 관계가 있는데 나는 y가 관심이 없는 거야. y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식에서 y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봤더니 이 y 자리에 fx 집어넣게 되면 값이 z는 g의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z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관계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를 합성함수고요. 이거를 수학식으로 표현한 방법이 되게 잘 봐야 돼, 이걸.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냐면은, G가 앞에 있고 F가 뒤에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그냥 G 합성함수 F. 보통 괄호 칩니다, 이렇게. 그리고 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쓴 하나의 G 합성함수 F가 우리가 앞에 말했던 F나 G 같은 F나 G나 뭐 G 합성함수 F나 이렇게 하나의 단독 어떤 함수의 표현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죠. X를 G 합성함수 F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대응하면은 Z가 됩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G 합성함수 F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X는 Z에 대응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걸 조금 더 좋아라 해. 왜냐면 이렇게 쓰는 식은 뭐 괄호를 빼먹을 수도 있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합성함수는 뭐를 먼저 연산하느냐 대응하느냐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어쨌든 x가 제일 먼저 f에 의해서 대응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보세요. 이 식에서 x가 먼저 f에 의해 대응이 되고, 그 결과가 그 다음에 g에 의해 대응이 되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x가 먼저 f에 의해 대응이 되고, 그 결과가 다시 X 취급을 받아서 G에 의해 대응이 되는 관계를 합성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냥 단순하게 F 합성함수 G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두 개는요, 서로 같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얘는 뭐를 먼저 대응하는 거야? X를 G에 먼저 대응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F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거죠.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인 겁니다. X를 먼저 G에 의해 대응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F에 의해 대응해서 얻어지는 요 값.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F 합성함수 GX.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GX가 되고요. 근데 요 값이 요 Z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좀 이따 이제 확인해 볼 겁니다. 같은 경우도 있고 안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합성함수 먼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연속해서 함수를 2개나 3개를 쭉 연산하는 과정을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순서 주의하시고요. 자, 한번 정석교재 정리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2개야, 2개. 두 함수. 책 보세요. 두 함수. x에서 y라는 함수가 f고요. y에서 z라는 함수가 g라고 했을 때 f에 의해서 집합 x의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는 fx이고, g에 의해서 y가 대응하는 것은 G 합성함수 fx. 이게 합성함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게 뭐가 취급받는 겁니까? G에 의해서 Y의 원소인 fx.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정의역이 되는 거야, 다시. 쌤, x에서 y로 가면 이게 치역 아닙니까? 아니죠. 요거를 요런 관계에서 봤을 때는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요거 둘로 봤을 때는 이게 치역 맞아요. 공역상의 원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것이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fx인데 요건 이제 치역이 되는 거고요. 치역의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fx지만 요 관계하고 이 관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정의의 원소 취급했으면 이것다가 g에 의해서 보내면은 g 합성함수 동그라미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x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그냥 뭐지? 이게 동그라미야. 동그라미를 G에 연산하면 G 동그라미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알겠죠? 합성함수 이런 개념이고요. 뭐 아직 잘 와닿지 않겠지만 연습을 하면은 또 의외로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자, 이때 집합 X의 원소에 대해 집합 Z의 원소를 대응시키면 정의역이 집합 X이고 공역이 Z인 새로운 함수를 얻는다. 그러니까 Y를 싹 다 빼버리고 정의역 X, 공역 Z가 되는 함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부르고요. 중요한 거는 순서를 주의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F에 먼저 대응하고 G에 나중에 대응하는 이 함수는요, 분명히 G 합성함수 F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야지만이 F를 먼저 대응하고 G를 나중에 대응하고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니? 네, 됐죠? 네, 그래서 G 합성함수 f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예제를 풀면 연습해 보겠습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 이런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x를 ex를 보내는 게 f, x를 x제곱 빼기 1로 보내는 게 g, x를 이렇게 보내는 게
뭐 h입니다. 질문이 g 합성함수 f, 그러니까 한말 g 합성함수 f를 구하는 것은 그냥 g 합성함수 f의 x를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g 합성함수의 fx를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구할게요. 이 fx 아래 뭘 대입할 수 있냐면요, x를 f에 보내면은 2x니까 fx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2x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지금? fx가 2x인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gx가 뭡니까? gx가 뭡니까? x제곱 빼기 1인 거야. 그럼 g의 2x가 뭡니까? 그러니까 g 동그라미가 뭡니까? 동그라미 제곱 빼기 1인 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g의 동그라미가 뭐라고요?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1이라고요. 이 동그라미에 뭘 들어가는 겁니까? 이 자리에 2x가 들어가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가 되는 겁니까? 4x제곱 빼기 1. 처음 공부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그냥 연산을 2번 하는 것이다. 조금 더 통틀어서 앞으로 fx가 아니라 이 괄호 안에 이상하게 표현된 형태를 모두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앞단원 24단원의 마지막에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fx 더하기 2f의 뭐 x분의 1은 3x 이 문제 기억납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이거 합성함수야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x분의 1, 그러니까 x를 먼저 x분의 1로 보내고 이거를 f에 의해서 fx분의 1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알겠습니까? 근데 뭐 이거 풀 때 이제 그런 고민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쭉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f 합성함수 g를 구해볼까요? f 합성함수 g는 뭐 먼저 연산하는 거야? f 합성함수 gx에 이게. 그래서 gx를 먼저 구하니까 이 값이 f의 괄호 열고 x제곱 빼기 1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fx제곱 빼기 1은 어떻게 됩니까? fx가 2x니까 여기다가 구하게 되면 역시 2x제곱 빼기 1. 이거 똑같은 거 알겠어요? 구하게 되면 역시 2x의 제곱 빼기 2 여기 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다릅니까?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지 않다는 거 알겠어요? g 합성함수 fx하고 f 합성함수 gx가 같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 순서를. 무조건 뒤에서부터 쭈르륵. 알겠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성함수를 3개짜리를 하는 건데 이 합성함수를 3개짜리 할 때는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합성함수 3개짜리 지금 이건 뭡니까? 뒤에 거 먼저 하세요 이런 뜻이죠. 이건 앞에 거 먼저 하세요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걸 이제 정석적인 증명은 나와 있는데 사실 증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증명을 고교 과정에서 이렇게 엄밀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3번하고 4번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칙연산에서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기억납니까? 이 결합법칙하고 형태가 똑같죠. 뭐 함수의 결합법칙이라고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사칙연산의 결합법칙하고 형태가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성립해요. 이건 마치 사칙연산에서 교환법칙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환법칙은 안 돼. 결합법칙은 돼. 앞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확인해 보면은 h는 여기 있고요. g 합성함수 fx 앞에서 방금 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였습니까 방금? 다시 g 합성함수 f 이게 뭐냐면요, x를 뭘로 보내는 거야? 앞에 1번 답이었잖아. 4x제곱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h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 x 이게 구한 거 똑같아 이게 지금. 그치? 그래서 얘가 뭡니까? 얘가 h의 4x제곱 빼기 1 이거 똑같은데 h가 그지? hx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니까 h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에다 2를 더한다면 절대값 씌우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이게 동그라미인 거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2를 더하니까 동그라미에 2를 더하고 절대값. 그럼 이 값은 4x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봅니까? 얘는 보세요. h 합성함수 g를 먼저 구해. 이렇게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h의 g가 뭐냐면은 x제곱 빼기 1이야. 그리고 h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1 더하는 절대값 값은 x의 제곱하고 똑같아.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만 제곱한 건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없앨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앞에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H 합성함수 G의 fx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에다 fx를 집어넣는데 fx가 2x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게 x제곱이거든요. 이 구하는 값은. 그래서 2x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fx가 2x이기 때문에 이해되겠어요? H 합성함수 G는 제곱하고 똑같은 거니까 요걸 제곱하게 된 정답은 동일하게 4x 제곱이 돼서 앞에 거하고 동일한 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습하시겠습니까? 자, 계속 하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볼게요. 자, 3번, 4번을 지금 전부 다 같이 했고 결합법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F를 3번 합성해볼까? 뭐 똑같아. F 합성함수, Fx 이거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뭡니까? F 합성함수 F의 EX 이렇게. 그리고 FEX가 뭡니까? FX가 EX잖아요. 그럼 FEX는 F 합성함수. 이게 뭐예요 지금? 네, 2 곱하기 EX.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F 동그라미는 2 동그라미니까 2 동그라미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이 4x가 되는 거죠. 그럼 또 f 동그라미는 2 동그라미니 값은 얼마 되는 거예요? 네, 8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뭡니까? 합성을 n번 하세요 이런 뜻인데 이 앞에 거에 보면 규칙성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을 한번 할 때마다 계속 2배씩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값은 2의 n제곱 x 이렇게 표현해주겠습니다. 자, 잘 됩니까? 연습하세요. 좋아요. 25-2번.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f 요것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것도 뭡니까? 이게 합성함수가 된 거야, 지금 사실. 수학 문제 풀 때 팁을 하나 잠깐 주면은 f 세모가 네모 이런 꼴로 나온 요 1번 같은 문제 형태들이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이랬을 때 함수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크닉은 우리가 합성함수를 한 방에 다루긴 쉽지가 않아. 이게 어떤 거냐면 x가 먼저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 그게 또 f에 대응이 되는 형태인데 합성함수를 한 번에 빡 표현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푸는 게 가장 기본이냐면요. 이 세모가 다시 말하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간단할수록 문제를 풀기가 쉽기 때문에 요거를 항상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x가 어떤 x든지 이 식은 성립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요 2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요를 갖다가 새로운 문자 t로 치환을 하셔가지고 이 식을 ft로 만드시면은 이 식은 이제 x에 관한 식이 아니라 t에 관한 식으로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합성함수 형태에서는 괄호안이 복잡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치환해서 푸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뒤에 미적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 값은 이제 뒤에가 막 x에 관한 식이니까 잘 보세요. 양변을 곱해서 정리하면 x 자리에 우리는 2t-1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x 자리에 2t-1을 집어넣거든요. 이 값이 6t-3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 6t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ft가 뭐냐면 6t-1이야. 이때도 t가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x에 관한 식이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t에 관한 식으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문제 f 루트 2가 뭡니까? 여기다 루트 2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뭡니까? 6 루트 2 빼기 1. 좋아. f 합성함수 f3분의 1의 값을 구하십시오. 와,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얘는 이제 사실 바로 구해도 되긴 하거든요. 바로 구해도 되는데 이걸 구해놨으니까 이걸로 합성함수 해볼까요? f 합성함수 fx가 뭐니? 자, ft가 6t 빼기, 여기도 조심해요. ft가 6t 빼기 2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fx가 뭡니까? 이것도 역시 6x-2라고 똑같습니다. 선생님, fx는 이걸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x는 어차피 임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x나 t라는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태가 중요한 거예요, 형태가. 그래서 ft가 6t 빼기 1이면 fx도 6x 빼기 1. fy는 6y 빼기 1 이런 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합성함수 하니까 이 값은 6에 그 t 자리에 뭘 집어 이게 뭡니까? 6t 빼기 1이니까 6x 빼기 1이니까 fx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6 동그라미 빼기 1이기 때문에 6에 6x 빼기 1 빼기 1 이런 꼴인 겁니다. 6 동그라미 빼기 1. 그래서 구하고난 값은 66에 36x-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12 빼기 7 하니까 정답은 네, 5.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fx는 x제곱 빼기 2x, gx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뭐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면 돼요. 네, 합성함수 처리하면 되겠어요. 뭐 이게 뭡니까 이게? f 합성함수 gx. gx가 뭡니까?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네, fx하고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근데 fx가 뭡니까? x제곱 빼기 2x니까 f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제곱 빼기 2 동그라미인 거야. f 동그라미는 알겠습니까?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2의 동그라미 이런 꼴인 겁니다. fx는 뭡니까?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서 요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값은 9x의 제곱 넘기니까 선생님이 연산을 좀 빠르게 하는 거 좋아해요. 간결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간결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사실 더 연습하면 정확해집니다. 풀이 과정 긴 게 꼭 능사는 아니에요. 이거 전개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2차, 1차 상수항식 순으로 1차에 마이너스 6x 보입니까?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6x가 보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2x고 여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0x 상수항 1 빼기 2 잠깐만요. 플러스 1 플러스 2요. 플러스 3이군요. 네, 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2, 4 1,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하니까 돼서 따라서 x가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또는 4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나겠어요 지금? 2x 빼기 1 곱하기 4x 빼기 3 이퀄 0을 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뭐 요거는 이렇게 풀었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또 25-3번. 3번. 함수 fx가 이제 1차 함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1차 함수. 그러니까 이 식은 이제 fx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차 함수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이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뭐 gx도 마찬가지로 뭐 cx 더하기 d 이렇게. 알겠죠? 네. 했을 때 f 합성함수 fx하고 g 합성함수 gx가 똑같대. 그 값이 9x 빼기 8이래. 그러니까 이거 뭐지? 얘를 갖다가 두 번 합성하고 얘를 두 번 합성한 게 어쨌든 같은 값이 나오는 겁니다. 해볼까요? f 합성함수 fx는 여기다가 ax 더하기 b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 값이 동그라미라고 치면은 f 동그라미는 A 동그라미 플러스 B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A에 AX 더하기 B. 합성함수 연산에서 뭘 연습해야 되는지 감이 오나요? 네. 그래서 이걸 구했던 이 값이 A의 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고 이게 문제에서 지금 9X-8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 A 값이 A 제곱이 9니까 A가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야. 됐죠? A가 3이면 여기 3이면 4B가 마이너스 8이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니까 B는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왜 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F형이 음수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F형이 음수 나왔으니까 F형이란 말은 요 AX 더하기 B에서 요 B 값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음수란 말은 요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뭐가 나와요? fx는 3x 마이너스 2. gx는 어떻게 가지? gx 똑같이 해야 돼. cx 플러스 d를 똑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는데 당연히 이거 똑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c가 3이거나 마이너스 3, d가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G0은 양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요렇게 되고 두 번째, f 합성함수 hx가 gx를 만족하는 함수 hx의 값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합니까? 그대로 대응해서 구하는 거지. f 합성함수 hx니까 f의 합성함수 hx. 자, 근데 그 f 자리에다가 여기 hx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3hx-2.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gx니까 마이너스 3x 네, 플러스 4하고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넘겨 나눠 hx가 뭐니?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할만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3개짜리 합성하네. 와, 어마어마하다. 근데 고민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슨 됩니까? k 합성함수 g 합성함수 fx가 뭐였습니까? 3x 마이너스 2였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게 fx 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g가 뭐였습니까? 아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4였잖아. 똑같아. h에 괄호 열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4였는데 요 자리에다가 이제 3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h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10하고 똑같아. 이게 문제에서 fx가 뭐였습니까? fx가 아까 3x 마이너스 2였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h가 아니고 k군요. k. sorry. 이게 h가 아니야. k야. 약간 비슷하네. k야. 예. 그럼 kx 어떻게 구합니까? 이것도 아까 했었죠. 이거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 안쪽을 통째로 세모라고 놓으면 k 세모를 세모에 관한 식 뭐에서 풉니까?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마이너스 9x 플러스 10을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면 여기 주어진 식은 kt는 3의 자, 정리합니다. x자리에 뭘 쓸 수 있냐면 넘기고 9로 나누시면은 요 식은 x는 9분의 10-t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분의 10-t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약분하면 요 값이 3이 돼서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t 그리고 플러스 3분의 3분의 4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kt야. 난 뭐 찾고 싶어? kx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똑같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4. 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성함수를 처음 공부하는 이번 시간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합성함수가 이런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예제 1, 2, 3 푸는 과정에서 뭔가 동일한 형태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근데 그게 아까 말했지만 어색하잖아. 어색한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색한 거는 연습하면 분명히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면은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놨던 것 전부 다 그런 관계가 있어요. 치환하고 똑같습니다. 연습하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25-4번까지가 합성함수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fx와 y는 x의 그래프이다. fx가 이렇게 생긴 곡선의 그래프.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정석책에 있었던 문제야 이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합성을 2번 한 거를 f에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합성을 3번 한 걸 이렇게 표현하고요. 합성을 n번 하면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2를 4번 합성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인 거죠 지금. f 합성함수 좀 크게 볼까요? 네. 2를 4번 합성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인 거죠 지금. f 합성함수 1. 이 말인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구해? 이거 하는 거지. 2를 함수에 의해서 보내면 뭐가 됩니까? b가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가 지금 b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fb를 이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fb는 뭐냐면은 b의 함수 값인데 뭐 이 함수인데 b가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보세요. y는 x라는 보수선이 있죠. 이 y는 x가 뭐냐면은 x, y 좌표가 똑같은 거니까 현재 이 b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요렇게 그어서 얘하고 만나는 여기에 뭐가 되면 이게 b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fb를 구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b를 다시 위로 보내가지고
그렇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게 FB구나.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얘가? C하고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식은 F 합성함수 FC. 또 마찬가지예요. FC가 뭡니까? 일단은 C가 이렇게 가서 만나면은 요게 뭐가 똑같습니까? C하고 똑같아요. FC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요게 FC가 되는 거죠, 이게. D가 되는 겁니다. 알겠니? 따라서 최현준 정답은 FD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FD가 뭡니까? 또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D가 되고요. FD 쫙 그으면은 정답은 E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F 두 번 한 것을 D를 만족하는 X값은 뭡니까? 이건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F 합성함수 F의 X가 D가 된대요. 됐어요? 그런데 그 X를 찾는 겁니다. 거꾸로 가, 거꾸로. 그럼 우리가 알기로 F 동그라미가 D가 되는 동그라미를 먼저 찾는 겁니다. 이게 D가 이제 역함수와 관계가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은 그냥 이 자체로 그냥 구하겠습니다. F 동그라미가 D가 돼. 그럼 이게 D가 되는 거죠. Y 값이 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까 했었잖아요. 이게 B, 이게 C, 이게 D.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C인 거야, C. 그래서 Fx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기만 하면 F 합성함수 Fx는 D가 되는 겁니다. 그럼 Fx가 C가 되는 이 X값 찾는 겁니다. 그럼 똑같아요. Fx가 C가 되는 이 X값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바로 X는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할만하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혹시나 지금 이번 시간 좀 약간 헉 하면서 그 문화적 충격을 겪은 학생이 있다고 치면은 이거는 분명히 반복하면 좋아집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기준으로 합성함수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 기준으로 합성함수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처음 공부할 때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은 역함수라는 또 새로운 주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함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